네, 여러분 이번엔 과학자의 서재라는 지문으로 한번 같이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단어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독서란 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런 걸 전하고자 하는 단어이거든요. 읽기의 가치를 우리가 일단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미안해요. 다시 미안해요. 아씨, 뭐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뭐 기침 소리,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어쨌든 읽기의 가치 여기 있는 부분은 뭐 그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왜냐면 다 알 수 있잖아, 그치? 뭐,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런 거, 뭐, 진짜 호기심 채울 수 있다. 아니면 공감과 감동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거 모르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여기를 외운다기보다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 과학자의 서재라는 지문에서 이제 책이 4권 나올 거예요. 4권에서 각각에서 어떤 가치를 얻었는지 이 작가가 스필이거든요. 최천 교수님의 스필. 최천 교수가 이 어린 시절 4권의 책을 읽으면서 각각의 책에서 어떤 가치를 얻었는지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과학자의 선에 나타난 글쓴이 읽기 겸 이렇게 4가지 책이 나올 건데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거를 여기서 이제 매칭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글이 수필이라 말씀드렸죠. 이런 수필의 특징 이거는 앞에 이제 나의 모국어는 침묵할 때 말씀드렸으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문을 보면 다 읽진 않을 거고 이제 몇몇 부분만 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소제목이 조금 문제에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소제목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여기는 이렇게 빈칸에 뚫려 있고 여기에 들어갈 적절한 소제목으로 적절한 소제목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소제목이 이제 어떤 책을 의미하는지 조금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백과사전 나오는 부분은 빈둥거리다 만난 보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백과사전이라는 건 이 작가가 책을 좋아해서 찾은 게 아니고 그냥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리다가 만난 보물, 이 보물이 백과사전을 의미하겠죠? 이런 식으로 내용과 소제목을 좀 연관시켜서 기억하면 여러분이 잘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최정 교수님이 처음에 라떼는 이야기를 하세요. 라떼는 이제 공부하다가 그냥 공부란 걸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대.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때는 정말 빈둥거릴 시간이 많았대요. 공부하기 싫었던 나 같은 아이에게 더욱 그랬다. 그래서 옛날 아이들은, 그러니까 최천 교수가 어릴 때는 그냥 공부하기 싫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거야. 근데 요즘의 아이들은 어때? 요즘 아이들은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고 공부하다 휴식 시간 내면 게임기를 붙들고 산대요. 그러면 현재 아이들과 과거의 아이들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대조.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휴식 시간이 많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휴식 시간이 많이 없다. 이건 쌤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휴식이란 것에 대해서 이 작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 그냥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 우리 영혼과 가슴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만들어내 밭을 일구는 것인데 말이다. 그래서 이 글쓰니까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받으려면 뭔가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휴식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드러나고 그래서 그러다가 빈둥거리다 만난 책이 뭐였다? 백과사전이었다. 백과사전 내가 뭐 책에 꽂혀서 찾아본 게 아니라 있어요. 어떻게 보게 됐다? 이제 우연히 보게 됐다. 이거 중요하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과사전을 본 순간 나는 빠져버렸어. 그 책에 그 책을 끼고 살았다.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재미. 총천연색 사진. 총천연색 여기 뜻이 나와 있는데 완전히 자연 그대로 새. 근데 이런 어휘 같은 경우에도 과학자의 서재에서 좀 나오는 편이니까 이런 좀 알아두시고 호기심을 마구 자극했고 나는 이제 동물 분야를 좋아했대요. 그리고 아무 쪽이나 펼쳐도 재미가 있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책이라는 거는 보통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근데 백과사전은 그렇지 않잖아. 그냥 내가 펴면 거기 부분만 봐도 재밌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게 백과사전이 마음에 들었던 이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백과사전에 너무 빠져서 마당 가득 노을빛이 물들곤 할 때까지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의 흐름도 모를 만큼 되게 몰입해 읽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라 했어? 백과사전이라는 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호기심을 자극했고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했고 순서 이래서 순서와 상관없이 읽을 수 있고 청춘 사진에 실려 있어서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했고 호기심을 자극했다. 독서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 게 어떤 책 덕분이었어요?
이 백과사전 덕분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백과사전 부분은 쉬워서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가장 많이 빈출되는 부분이 이 세계 동화 전집 부분이거든요. 보면 이제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책이래요. 그래서 뒤에서도 한번 보겠지만 우리가 이 세계 동화 전집을 읽기 전까지는 나는 생각이란 걸 안 하고 살았어. 몸으로만 때우고 살았다고 해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사유의 세계가 만들어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생각이란 걸 하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세계 이런 사유의 세계를 열어준 책이 어떤 거란 거야? 세계 동화 전집이란 거예요. 그래서 세계 동화 전집은 어머니가 아는분에게 사준 책인데 꽂힌 날부터 나를 사로잡았대요. 그래도 이 책도 역시 내가 어머니한테 뭐 사달라고 쪼른 건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께서 사셨대. 그래서 나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어떤 경험을 했냐면 세계 여행을 여행하면서 그날 아이들을 사귀는 경험을 했대요. 근데 이게 진짜 막 책 속의 등장인물과 막 친구가 된 거야? 그게 아니라 이제 간접 체험했다는 거예요. 간접 체험. 혹은 우리가 간접 경험 이런 말도 쓸 수 있겠죠? 뭐 간접 체험 아니면 간접 경험했다. 그래서 여러 문화를 간접 경험했고 그리고 내 머릿속에는 그 이야기들의 뒷이야기가 만들어지곤 했대요. 근데 우리 백과사전을 보면서 뭔가 뒷이야기를 상상할 게 없잖아. 그치? 백과사전은 그런 게 아니고 근데 다만 세계 동화 전집 같은 경우에는 동화의 결말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게 상상하게 됐대. 그래서 이런 거 우리 뭐라 하는데 적극적 읽기 태도라고 한대요. 적극적 읽기 태도를 지니게 해준 책은 뭐예요? 세계 동화 전집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 나라를 간접 체험하게 해준 것도 세계 동화 전집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지원은 천사랑 책과 사랑의 학교란 책이 이제 기억에 남았는데 누가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 뭐예요? 어린 시절 가장 감명 깊게 읽은 동화가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뭐라 대답했대요? 사랑의 학교라고 대답했대요. 여러분 사랑의 학교라고 대답한 이유도 우리 문제에 조금 나오는 편이거든요. 사랑의 학교라고 대답한 이유는 우정, 사랑 등 여러 감정에 공감할 수 있었고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해야 맞아요. 만약에 다시 읽으니 새로운 감동을 받아서라고 말하면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랑의 학교를 다시 읽고 작가가 새로운 감동을 받은 건 맞아. 근데 우리는 지금 어릴 때 가장 감명 깊게 읽은 동화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 대답한 이유를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사랑의 학교라고 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읽었는데 새로운 감동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다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대답한 이유는 이거라고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넘어가서. 그래서 여기서 뭐 사랑의 학교의 내용을 요약적 제시하고 있고요. 되게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나이를 먹고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만들어 원칙이나 삶에 대한 자세도 은연중 사랑의 학교에서 영향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사랑의 학교에서 얻은 이 읽기의 가치는 뭐인 거야? 나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야. 내가 뭔가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이 사랑과 도움을 줬대. 근데 우정, 사랑, 정의 등의 주제를 주입식이 아니라 감동하면서 깨닫게 해주는 사랑의 학교는 어른들에게도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그래서 어른들에게도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은 이유는 뭐인 거예요? 어른들도 다시 봐도 감동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감동을 주는 것이 좋은 책이며 그 다음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좋은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간접 체험, 적극적 읽기 아까도 했던 거고 그래서 이 세계 동화 전집을 읽고 난 후에는 없었던 사유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나 상상력의 범위가 넓어졌다. 읽기 전에는 나는 몸으로만 놀았다. 근데 읽은 후에는 이 사유의 세계란 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잘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혼자 가만히 있는 시간도 만들고 이제 무덤 앞에 앉아 생각이 잠기도 하고 인물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보기도 했고 뭐 성숙해지면서 나만의 특별한 색깔, 그러니까 가치관, 자아 형성에 도움을 받았고 시인을 꿈꾸는 감성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생각의 폭이 넓어졌다. 이런 거 달달 외울 거야? 그럼 이거 외울 거 아니지?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지문에서 찾아볼 거야, 얘들아. 쌤이 여기 밑에다 뭐 이렇게 정리해서 쓰긴 했어요. 이거 중요해.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외우는 건 아니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라 했어? 지문에서 찾으라 했어. 근데 얘들아, 우리가 좀 외워둘 만한 건 있긴 해. 예를 들어, 세계 동화 전집 읽고 사회의 세계가 만들어졌다든지 아니면 뭐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받았다든지 또 아니면 문화를 간접 체험하게 됐다든지 이런 건 좀 자주 나오니까 외울만 하긴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안 외워도 우리가 지문 찾아서 풀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문을 많이 읽으면서 조금 내용을 잘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책으로 가보면 노벨 문학상 그거죠.
생각의 무대가 세계로 넓어졌대요. 여러분 세계가 만들어진 거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준 열어준 책은 뭐였어요? 그 뭐냐? 세계 동화 전집이었지, 그치? 근데 그 세계를 넓힌 거는 뭐라고요? 여기 나올 노벨 문학상 전집이에요. 그래서 보면 나는 시인이 되고 싶으면서도 소설을 더 많이 읽었대요. 그래서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들의 문학을 내가 너무 읽고 싶던 거야. 지방 사정을 알면서도 어머니를 쫄랐대. 그럼 지방 사정이 어떻단 거야? 좀 넉넉하지 못했다. 이런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노벨 문학상 전집을 이제 드디어 사게 되는데 우리나라 작품가는 또 다른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을 때 왜? 배경이나 인물들의 성격, 사회적 상황, 문화 등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는 뭐냐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어떤 여러 지식과 정보를 얻은 게 이 노벨 문학상 전집의 가치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읽기가 감성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충족해 주었다면 이거는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주었다. 이게 이 노벨 문학상 전집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신 세계도 어떻게 됐다? 훨씬 더 넓은 세계로 옮겨갔다. 그래서 세계 동화 전집이 새로운 세계, 사유의 세계라는 걸 만들어준 책이라면 이걸 넓혀준 책은 뭐다? 노벨 문학상 전집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하다 있고 이것도 중요하고요. 잘 숙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에 모닥불과 개미란 책이 나와요. 모닥불과 개미를 보면은 소제목이 문학이 이끌어준 나와 과학의 첫 만남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모닥불과 개미는 이 글을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어떤 영향을 미쳤어? 진로 결정에 영향을 주었어요. 전공 결정에. 그래서 사회생물학이라는 어떤 학문의 길을 평생 가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계기가 된 책이 이 모닥불과 개미였죠. 근데 이 책은 뭐 솔제니치라는 이 소련 작가의 책인데 사실 이 모닥불과 개미는 노벨 문학상 수상 작품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모닥불과 개미는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이런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이 아니라 소설보다 책 뒷부분에 실린 이런 짜투리 책이었던 거예요. 짜투리 수필이었던 거예요, 얘들아. 그래서 이게 막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하면 틀려요. 근데 이 반쪽짜리 짧은 수필이 내 머릿속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대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수필의 내용이 나와 있죠. 어떤 내용이야? 개미 이 개미집에 있는 통나무가 불타서 이제 개미를 구해줬는데 작가가 근데 개미들이 이 불난 통나무로 다시 돌아가더라. 그러면 이게 궁금하잖아, 그치? 솔제니치도 궁금하고 이 최희천 작가도 궁금했어. 근데 솔제니치는 이거를 과학적인 이유가 궁금했지만 알아내지 못하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면 철학적으로 받아들였어. 어떻게 철학적으로 받아들였냐면 풍자한 거야. 아, 개미가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 지금 소련의 모습과 같다. 그리고 이 당시 소련이 되게 몰락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소련의 군중들은 소련의 어떤 공산주의 같은 걸 포기 안 하고 그래서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거야. 솔제니친의 의도는 풍자한 거야. 근데 나는 이 책을 읽고 어떤 게 궁금할 거야? 왜 과학적으로 왜 개미들이 다시 돌아가는 걸까? 나는 이 행동이 과학적으로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문학가인 솔제니치는 이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철학적으로 받아들였어. 솔제니치는 궁금했지만 과학적 이유는 몰랐던 거야. 근데 나는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야, 과학적 이유가. 근데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됐어? 사회생물학을 접했을 때 이 궁금증이 해결이 됐대요. 그래서 개미들을 이해하게 된 순간 나는 이 학문을 평생 공부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너무 궁금했던 그 의문을 이 사회생물학이라는 학문이 해결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학문을 어떻게 하겠다? 평생 공부하겠다. 그래서 내가 사회생물학을 평생 공부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런 여러 의문점들을 해결해 줘서 그럼 여러분 개미가 돌아가는 이유는 뭐겠어? 개미가 돌아가는 이유는 여기 짧게 써 있는데 동물의 이타적인 동은 종족의 생존을 위한 것이다. 그래 개미는 각자의 생명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야? 종족의 생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종족이 크게 번식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속만으로 뛰어든 것이다. 이게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어쨌든 나는 이렇게 정했고 사회생물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타주의다. 이타주의는 이성적으로 해답을 찾기 힘들어? 힘들죠. 그쵸?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타주의라는 건 남을 위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기부 같은 걸 생각해보면 내 생돈을 생판 모르는 남한테 주는 거잖아. 그치? 이걸 뭐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는 쉽지 않죠. 그쵸? 근데 하지만 이타주의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고 나는 사회생물을 공부하면서 개미로부터 이타주의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모닥불과 개미를 읽은 경험에서는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의문들에 대한 답을 얻었다. 이타주의를 발견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재정리 부분 보면 개성적, 당연히 수필은 개성적이고 당연히 주관적이에요. 근데 회고적이란 건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잖아. 그건 회고적이라는 거고 아까 모국어는 침묵도 고백적이었듯이 이것도 고백적인 글입니다. 나의 생각을 솔직히 말하고 있으니까. 특징보다 당연히 읽기 경험을 소개한다. 이렇게 같이 중에서 잘 드러난다. 근데 마지막 특징은 조금 잘 봐두세요. 읽기 경험이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을 시간 순으로 소개하고 있어, 얘들아. 그럼 여러분 시간 순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짝만 알아도 처음에 뭐 읽었다고? 처음에 백과사전, 그 다음에 뭐 읽었어? 세계동화전쟁, 그 다음에 노벨문학상,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모닥불과 개미 이런 순서로 간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최천 약간 인터뷰 문이 있거든요. 이것도 조금 봐주세요. 자, 과학 대중화에 앞서온 진화생물학자 최천 교수. 그래서 쭉 읽어보면 최천 교수는 대단한 독서가다. 그는 어렸을 때 집에 책이 많지 않아.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집안 사정이 안 좋았구나. 그래서 책을 읽고 또 읽었다. 왜? 책이 얼마 없으니까. 일단 쭉 보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신이 천직이 된 자연과학을 연구하게 된 것도 우리 교육 현실에서 이과를 선택하도록 강요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주입식 교육 때문에 이제 이과를 선택했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최 교수는 언론에서 자신의 독서 습관을 다양성이라 설명한 바 있다. 그 이를 통섭형 독서 습관. 그래서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통섭형 독서 습관이 무엇인지가 제일 중요해요. 통섭형 독서 습관이 뭐야?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 거야. 어느 한 전공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전공,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 것이 뭐다? 이 통섭형 독서 습관이다. 그래서 그가 이제 대인적 과학자로 자리매김한데 독서가 밑바탕이 되었다.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이 통섭형 독서 습관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밑에 보면은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의 말이 나오는데 이제 나에게 영향을 준 책은 개미의 발견이야. 이 책은 나에게 새로운 사실을 알려줬어. 이 책 읽고 나는 개미가 분업과 같은 사회구조와 나무를 위해 자기 몫을 아끼지 않는 문화를 가진 대단한 동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이 나오고 여기서 할 수 있는 독서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이런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자친구가 읽은 책에서는 얘가 지금 개미가 어떤 생물인지 좀 특성을 알게 됐잖아.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 남자친구는 연어란 책을 인상 깊게 읽었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됐대. 그래서 이 남자친구가 연어에서 얻는 가치는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는 우리 외우는 게 아니죠. 그쵸? 우리가 글을 읽고 그냥 뭐 이거 말고 다른 지문이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읽기의 가치를 말하실 수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우리가 지문에서 이제 어떤 책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만 꼭 숙지하도록 합시다. 화이팅!